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드리고 있는데요. 강한 종목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1,000원까지 이 하락을 경험했던 주주분들이라면은 사실은 이런 모습 전혀 다시 못 볼 거라는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과거에 제가 아마 HMM을 거의 한 그 12전환쯤부터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결국에 제가 요 하락할 때, 이 하락은 하지만 사실 매매 동향이나 방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결국에 21,000원에 저점을 찍고 38,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2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다들 지금 상상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댓글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신규 매수했습니다라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어떤 성장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짧게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 자금을 빠른 시일 내로 회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급등하는 날은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 급등하는 날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 결국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결국에 정상화를 되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급등락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거를 먼저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HMM을 당장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현재 매매 동향도 매우 좋고, 뭐 일본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매수 신호라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시를 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9,700원으로 올랐는데 내일 VI를 찍으면서 32,000원, 3,000원까지 올라간다. 33,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런 날은 조금 실현을 하고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봉 기준으로 33,000원이면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가격을 단 한 번에 올리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잖아요. 3월 중순의 가격을 단박에 올리는 그런 상승입니다. 이런 상승 다가오면 바로 하락 나오죠. 네. 보면은 25% 올랐다가 종가는 18%로 마감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20%까지 올라버리면 결국에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런 날도 지금 보게 되시면 물론 이 셀 때잖아요. 셀 때인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셀 때의 모습도 결국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 주봉 기준으로 급등을 하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엄청난 과거에 이때 물렸던 사람들, 아니죠, 월봉 기준으로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만약에 버텼다면 다 털고 나오겠죠. 네. 이때 물타고 뭐 2,000원 때 물탔던 사람들이 이런 날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 절반 정도는 물량을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상승이 아니라 그냥 4%, 5%, 3%이 정도의 상승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계속 지켜볼 법도 하죠. 그래서 저는 현재 기준으로 목금해서 한 3만원 위에서만 마감을 해주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뭐 아무리 높게 가도 31,000원, 그 이상 가면은 사실은 과매수 영역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서 매도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주봉 기준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거의 다 전주를 지금 다 메꿨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선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을 해줘야,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때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때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거래량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날 제가 이때 정말 아쉬워했거든요. 이런 날 모습의 거래량을 거의 능가하는 거래량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거래량들이 조금씩 터지면 결국에 대형 거래가 터지는 날, 그 다음 날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그건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 거래량도 터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매매 동향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드디어 오랜만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다.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으로 73억 들어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한 120억, 130억 정도까지 매수했다가 한 50억을 돌려내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내일과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고 기타 법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다시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지금 올해 1월부터 100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가 방향성이 거의 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도 매도를 했지만 결국에 매수를 안 한 거지 매도는 비슷했어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5월 4일에 매도가 28,000주 전일보다 더 줄었습니다. 매수를 안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매매 동향은 매우 좋지만 매매 동향도 좋고 그 다음에 외인이 들어온 것도 좋고 그 다음에 SM 상선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기준으로 과한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현재 방향성으로는 좋은 방향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황이 어떤 주식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떤 환희에 빠져서 적절하게 익절해야 될 시점을 놓치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없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뉴스 막 나오더라고요. 뭐 물류 운임이 상승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SCFI 지수 빠지고 있어요. 네. BDI는 뭐 올랐을까요? 뭐 올랐네요. BDI 지수도 올랐는데 지금 BDI는 2021년 10월이 고점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HMM이 영향을 받는 그런 운임지수인데 10월이 아니고요. 21년, 22년 1월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들 보시고 속지 마세요. 예. 운임지수,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영역에서 운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운임지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운임지수는 그 해당 기간의 어떤 그런 가격대를 결정하는 거지 HMM이나 뭐 흥하해운, 페노션, 대한해운 이런 이제 해운업들이 언제 가격대로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길이 그렇게 뭐 애널리스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운 운임이 상승한다고 BDI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더 사야겠네. 보통 올라가면은 경향이 있으니까 더 사야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뉴스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적 발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가 대비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반등에 보인 이유는 당연히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5월 6일에 상승 때 빼고 거의 오랜만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가 좀 나와줘야 결국 HM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저희 좀 공부도 많이 하시는 그 좀 투자자분들께서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 지금 9.6% 정도 됩니다. 지금 아마 외국인 보유 비율이 6%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빠지진 않지 않을까? 6%가 마감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 더존비즈온 과거에 50% 가까운 육박하는 그런 보유 비중을 보이다가 현재 몇 퍼센트냐? 30%까지 깨졌습니다. 네. 외국인 보유 비중이 15%나 빠졌어요. 물론 이 종목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HMM에 치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준을 잡고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참고의 영역일 수는 있으나 현재 보게 되시면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서 멈추느냐 멈추지 않고 다시 내려가느냐는 결국에는 하루하루 지나가 봐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을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지금 기관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가가 그나마 견조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금주에는 꼭 3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멈춰도 좋습니다. 내일 하락하고 금요일에 반등해서 다시 29,700원으로 마감해도 좋습니다. 결국에 현재 수준에서 마감만 해준다면 주봉 기준 11선 위에서만 마무리 해준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떤 결과를 갖고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급등은 급락을 갖고 오기 때문에 4만원 위에 계신 분들은 현재 급등해도 4만원 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승,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의 이 소폭의 상승과 하락은 매우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주주분들도 어제 하락에 비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위안을 좀 삼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